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NF와 함께 에코프로를 어떤 식으로 지금 봐야 되는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LNF는 상승폭도 적었지만 하락폭도 더 컸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7월 달까지 상승세를 보인 것은 맞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근데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 성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맞는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이나 지금 좀 저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 약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에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기간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은요, 에코프로보다 LNF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약본, 즉 이 요약본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요약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입니다. 삼성증권 LNF 3분기 실적 부진 불가피, 목표가 다운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그쵸? 기사가 언제 나왔죠? 10월 24일 8시 15분. 그러면 오늘 나온 리포트를 토대로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 확인합니다.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론 봅니다. 3분기 실적 부진을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언제 나왔다? 10월 24일. 오늘이에요. 오늘 24일. 그쵸? 이미 다 내린 상황에서 목표가를 하향한다고 한들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주가는 먼저 반영하니까. 밑에 계속 봅니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판매가는 부정적 레깅 효과가 지속되고 판매량은 고객사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LNF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66%를 밑도는 10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대적으로 LNF가 더 오르지 못했죠. 그쵸? 하락할 때도 에코프로에 비해서 하락폭이 먼저 나왔죠. 그쵸? 첫 번째, 4월 달까지 에코프로가 첫 번째 시세를 냈었던 그 구간, 8배가 나왔었던 그 구간, 2월, 3월, 4월 한 10일경 정도 됩니다. 이 구간까지도 에코프로는 8배 상승이 나왔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저가 18만 원에서 고가 35만 원 정도니까 100%가 채 발생하지 않았죠. 대략 한 90에서 100% 사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평가 자체를 LNF는 이미 낮춰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낮춰서 받았는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내용이요, 올해 초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나온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예요. 이래서 증권사 리포트가 욕을 처먹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밑에 쭉 내려봅니다. 조 연구원은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인해 LNF의 12개월 선행 삼각전 영업이익, 이게 뭐냐면 이익 있죠. 이익 순이익을 내기 전에 법인세, 그쵸? 세금 관련한 내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쵸? 이런 내용이 다 차감되지 않는 이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PER에 대한, 이 PER은 누가 줘요? 분석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네 대충 이 정도 앞으로도 더 벌 것 같으니까 PER 10배 적용해서 목표 주가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뭐에서? 가격에서. 실적 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23년 예상치가 7,300억, 그쵸? 3분기 실적 나왔는데 657억으로 안 좋아요. 실적 봅니다. 23년 예상치가 1,300억, 그쵸? 그리고 여기 3분기 예상치가 300억대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이래서 주가가 안 올라간 거라고요. 이래서. 왜? 이미 평가 자체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주가는 무조건 먼저 반영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리포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다. 밑에 마지막 봅니다. 그러면서 미드니켈 제품의 부정적 재고 효과는 올해 4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점진적인 이익 회복을 기대한다. 향후 실적 개선 여부가 주가 회복의 선결 조건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아니라 주가 회복을 하면 실적이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에코프로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에코프로 지금 빠지고 있죠. 고가 150만 원에서 이렇게. 근데 결과가 나왔죠. 지금 뭐가 나왔어요? 실적이 안 좋다더라.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제 까보니까.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657억밖에 안 나왔어요. 올해 예상치가 얼마? 7,300억인데 작년에 얼마? 6,100억이에요. 그러면 분기당 1,500억 이상씩은 최소한 찍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을 하려면 1,600억, 1,700억, 1,800억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15배 오른 걸 커버하려면 사실상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주가 더 올라갑니다.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이번에 갈 수도 있어요. 왜? 미래를 땡겨다 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LNF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실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근데 주가 비교합니다. 주가 비교를 하면 에코프로보다 훨씬 싸다. 근데 에코프로보다 항상 평가를 덜 받을 겁니다. 왜? 에코프로가 이쪽 계통에서는 대장이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무조건 에코프로가 대장입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LNF가 뭐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뭐 여기서 10배 올라간다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에코프로가 이미 그 자리를 꽤 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100% 가까운 시간 투자를 했을 때 100% 가까운 수익을 일단은 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 주식은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 주도주를 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시세를 내기 위한 시작점에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신고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LNF는 지금 신고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 중에서 대장이 어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는 빠지긴 했지만 신고가 이후에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실적은 이번 분기에는 좋지 않지만 실적은 점진적으로 올라올 테고 주가는 고가에서 회복을 할 테니까 두 지점이 만나는 교차점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LNF는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빗대어서 LNF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여기서 뭐 리튬 가격, 니켈 가격에 대한 뭐 변동으로 인해서 뭐 양극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 이런 거 다 무시하셔도 된다. 왜?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었으니까 원자재 가격을 내가 이제 바닥이다, 언제가 바닥이다, 언제 오를 수 있다 이런 걸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틀립니다. 그런데 LNF나 에코프로나 이 산업군에 있는 건 수요가 계속 발생했을 때 원자재는 그 이후에 변동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주가는 그것보다 먼저 가격 반영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그걸 반영해서 물론 변동하는 폭을 대비해서 봤을 때 원자재 거래를 하면 선물 거래를 엎어서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익을 더 볼 수는 있어요. 맞췄을 때. 근데 주식은 그런 선물 대비해서 이 급격한 변동은 주식이 오히려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만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유가 가능하고 하지만 보유하는 기간이 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유하는 기간에 효율적인 내가 전략만 만들어진다면 원자재 투자하는 것보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지금 싼 종목을 매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LNF를 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뭘 봐야 된다? 가격을 봐야 된다. 그리고 가격을 토대로 효율을 높이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즉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시작점이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니라 2주 안에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손해보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가격 전략이라는 건 수익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는 부분이 쌓여가죠. 쌓여가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어설프게 매매해서 손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전망이 좋다더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가격이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실제 자 보세요. 왜 LNF가 더 안 좋고 실적이 더 나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등을 모색하고 22평을 돌파하는 목전에 와 있을까요? 먼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에코프로는 22평까지 올라가려면 20%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22평에 수렴한 상황이 나와 있을까요? 그 지점을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고요.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기 보유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잊지 말고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내가 매매를 이어갔을 때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LNF뿐만 아니라 내가 특정한 단기 매매 자금을 별도로 계좌 내에서 꾸리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장중에 단타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은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시황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급락 나왔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 10월 21일 날 토요일 날 직접 코멘트를 한 내용입니다. 토요일 날.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5% 돌파. 오늘 미증시도 장중 5%를 찍고 내려오면서 증시가 약간 등락폭이 조금 있었죠.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했느냐? 블라블라 뭐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결론 나갑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안 낮아지면 문제가 된다. 근데 지금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경기 충격을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데서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즉 시장은 걱정할 게 없다. 자,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뭐라고 나왔다? 시황이 시장 걱정하지 마라. 종목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시장 어때요? 오늘 코스닥 1% 반등 나옵니다. 미증시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안 좋은 것 같죠? 0.7% 하락했는데 안 좋은 것 같죠? 체감지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미증시처럼 박살이 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술주들 있죠. 성장주들 할인 요인이 되지만 은행주 쪽에는 치명타가 됩니다. 치명타가. 이거 10년물 금리가 막 6% 가고 7% 가죠. 그럼 연준 비상이에요. 연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낮아지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낮아졌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시장은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타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내용 보세요. 10월 20일 S&T 에너지 상한가 마감 10월 20일 언제예요? 지난 금요일. 언제 나갔습니까? 장 시작 전에 그냥 시가 전에 그냥 주문 넣으면 됩니다. 장 시작 전에 주문 넣으면 그냥 하루에 막 20%씩 터지는 거예요. 올려봅니다. 내용 계속 나와요. 10월 19일 JCN 시스템 상한가 대성산업 장중 상한가 종가 26% 시가 1.8%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날이에요. 요날 10월 19일 날 상한가 안 갔으니까 당연히 매도했죠. 이거 이제 흥구석유의 움직임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걸 제가 매수했는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가 맞아 들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매수하려는 종목 말고도요. 자, 보세요. 테마에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LNF를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프로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자 보세요. 흥구석유가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성산업이 시세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루에 20%씩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매도해야지. 상한가면 보유해요. 왜 보유해요? 다음날 갭이 나올 수 있으니까 90%의 확률로. 그러니까 보유하는 겁니다. 만약 갭이 안 나와요? 그럼 당연히 팔아야 돼요. 당연히. 왜? 내 예상대로 안 간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 매수했다? 시가 4,000원에 매수했다. 하루에 20%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 피델릭스 보세요. 10월 18일 피델릭스 8시 56분 계속된 상한가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 쭉 올려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매매를 안 합니다. 매매를 안 해요. 근데 반도체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2차 전지에서 처음으로 매수할 종목이 있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있죠. LNF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 가격대에서 첫 번째로 매수 진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 가격이 싸니까. 먼저 조정을 받았잖아요. 자, 주가가 올라가면 정배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배열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빠지고 하방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야 장기 입형까지 끌어내릴 거 아니에요. 평균 가격이 이동평균선이니까. 그치? 그런 구간을 뭐가 먼저 지냈다? 지금 반도체가 먼저 지냈다.
그렇죠. 2차 전지는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근데 LNF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보세요. 무료 소통방에서는 이런 구간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된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자 10월 11일 날 보이십니까? DIT 언제 나갔나요? 장 시작 전에 8시 54분. 그렇죠? 8시 54분에 내용 확인합니다. 자 DIT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시장이 10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상한 신고가에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는 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10월 11일이었죠. 장 시작 전에 시가 얼마? 12,430원, 1.89% 상승. 종가 얼마? 14,700원. 장중고가 얼마? 15,140원. 그렇죠? 이거는 대형주를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보유가 가능합니다. 오르고 일주일 만에 40% 수익.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와 신고가 매물소가 계속되죠.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돌파하는 구간에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신고가를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절대 잊지 말자.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LNF에 대한 가격 추적을 하면서 내가 장중 단타를 포함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방을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장중에 15에서 20% 정도의 단타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매가 가능한 게 왜 가능하다고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해서인데 앞으로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도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매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신고가 구조에 대해서, 즉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제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